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저희의 첫 만남 썰을 너무 궁금해하셔서 찍으려고 했는데 하필 지난주에 몸살에 걸려가지고 찍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두쫑크 먹방부터 하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반년쯤 됐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개 아싸지만 맨날 집에만 좀 심심한 거예요. 사람을 너무 안 만나면 사회성이 떨어져서 표현에 무뎌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소모임 어플이라는 걸 깔았습니다. 워낙 유명해져서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질 안 좋은 모임도 엄청 많거든요. 술 모임이나 얼굴 보고 가입시켜주는 소개팅 모임입니다 이런 곳 있잖아요. 그리고 모임하면 신천지에 대한 걱정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제 친구가 신천지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취미 모임을 나가려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그곳에 물들이거나 성경 공부를 유도하면서 포교하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하시잖아요. 제 친구의 사연만 들어보면 그게 신천지 모임인 걸 모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대요. 그 안에서만은 진짜 연예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사는지, 취미는 뭔지, 평상시에 어떤 마인드로 삶을 대하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면서 이 외향인들에게는 찬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굳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임에 가도 그 사람들은 제가 그곳에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정도지 과하게 질문한다거나 매일 따로 시간 내서 밥 같이 먹자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 모임 빼고요. 남녀 모임도 대시하는 사람들은 1대1이잖아요. 신천지 모임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저를 케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나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 너무 주목한다, 신천지의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나마 건전한 게 뭘까? 서울 강남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책 한 권 가져와가지고 진짜 읽은 다음에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웃긴 게 제가 아싸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모임을 2번 나갔습니다. 한두 달 뒤에 나갔는데 거기서 처음 남자친구를 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단톡방 안에서 남친이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 남친이 엄청 바빴대요. 진짜 이상한 구린 이모티콘 쓰고 남자들이랑만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약간 찐따남인가? 미안하지만 엄청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니까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딱 만난 순간에 완전 올 검정으로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 훨씬 더 괜찮은 옷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상도 너무 센 거예요. 원래는 보자마자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쫄아서 인사를 못 해가지고 카페에 앉고 나서야 인사를 한 거예요. 센과치로에 나오는 검은색 덩어리 아세요? 중학교 동창한테 배운 시그니처 인사가 있거든요. 그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제 시그니처였어요. 뭐가 이상한지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뇌리에 박혔대요. 끝까지만 해도 남자로 보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 저는 배 아싸니까요. 두 번째 모임 때 뒤풀이로 보드게임 카페에 갔거든요. 5-6명이면 보통 큰 룸을 주잖아요. 남친이 갑자기 바지 안에 있는 안경곽을 딱 빼가지고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그 순간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남자친구가 굉장히 게임을 잘했어요. 말을 논리정연하게 딱 잘한다고, 그리고 하남자 스멜도 전혀 안 나고 그때부터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있을 때 사탕을 나눠줬거든요. 한 봉지를 까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들 드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뿌리고 나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시 그 사탕을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요 이러는데 내 사탕인데 모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플러팅이었대요. 뭐지? 어느 날 톡이 온 거예요. 땡땡아 왜 정모에 안 와? 인팁이거든요? 인팁이 손톡을 보냈다?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도끼병에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냥 나한테 좀 친근감이 드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단톡방에서 다 같이 수다 떨 때도 유독 제 말에는 반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채팅을 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저한테만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인간적인 호감이 있는 거는 맞다. 그래도 아직 모른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똑같이 보드게임을 하러 갔거든요. 그거 아세요? 흐름상 같이 앉을 수밖에 없게끔 남자친구가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안쪽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남자친구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저랑 남자친구가 같이 앉은 거예요. 약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미 관심은 어느 정도 생겼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제가 첫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쉬었음 청년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시기에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그거를 핑계로 남자친구랑 만나자고 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면접에 대한 조언을 달라. 그래서 한번 만날래? 뭐 그래 만나자가 된 거예요. 역 앞에서 만났거든요. 같이 일식집에 갔어요. 막상 만나니까 면접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다 떨고 모임에 대한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거의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 느꼈죠. 저 혼자만 쫑알쫑알거리고 남친은 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기만 하고 제가 팔짱을 꼈거든요?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슥 이렇게 팔을 딱 꼈더니 턱 쓰러지는 염소처럼 굳은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제가 새를 보고서 두루미인가? 이랬더니 두루미인가? 따라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모임 역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과거에 제가 학원에서 알게 된 언니를 통해 남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 어느 정도 뭐 맞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데 남자로서의 호감은 없는 정도? 워낙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아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후에
한 번 더 만났어요. 똑같이 이제 밥을 먹었다가 가볍게 한잔 하자. 그래서 뭐 좋아요 하고 제 얼굴이 동안은 아니거든요. 노안인데도 어린 분들이 있잖아요. 절차상 신분증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분도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그분이 신분증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았어요. 이거 나이 왜 이래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거 2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까 신분증을 봤는데 나이가 다르시던데요? 이러면서 당황을 해요. 만 나이랑 한국 나이랑 헷갈렸대요. 이게 뭔 소리야? 2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린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언니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는 좀 의심을 하고 만나야겠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뭐 100억대 자산가였는데 사기쳤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솔직한 게 맞을까? 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좋은 학교였어요. 또 제가 백수라서 지금 연애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같이 한강에서 좀 걷자. 솔직히 본능은 사귀고 싶으니까 만났어요. 계속 생각만 했어요. 이 사람한테 대놓고 물어볼 순 없고 또 막상 데이트하니까 잘 맞는 것 같고 생활 패턴도 그냥 일집 운동 성실하게 사는 직장인 이미지인 거예요. 제가 진짜 취향이 까다롭거든요. 테토남은 자기 주장이 좀 세고 애견남은 제가 리드를 해야 되는 타입이잖아요. 남들한테 자기 할 말 못하면서 귀여워 보이는 남자는 싫고 그렇다고 테토남을 만나기에는 자존심 부리는 남자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쓸데없는 부분에서 자존심 챙겨줘야 하는 게 맞춰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쎄한 남자를 거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남자친구는 지뢰 포인트가 없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겠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는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제가 알고 보니 유부녀고 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같이 모이면 또 보드게임 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손을 갑자기 움켜쥐어요. 이렇게 진짜 세게 움켜쥐더니 우리 정식으로 교제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당황해가지고 아니 지금 단둘이는 2번밖에 안 만났는데 근데 여기서 또 거절을 하면 또 애매하고 그거 어떡하지?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사귀자고? 나는 썸을 좀 더 타려고 했다. 짭튀 오빠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는지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서운했나 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맨날 땡땡이는 썸을 더 타고 싶었구나.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거든요. 표정을 보고 다급하게 아니 진짜 사귀고 싶은데 이제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남자친구가 어차피 썸을 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만나자. 거리를 두고 싶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뒀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빨리 사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겼다 하면 먼저 그 식사 자리 사진 같은 거를 바로 보내줘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면 알아서 나 이제 카페 왔다. 나 이제 2차로 다른 식당에 왔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대학교 동문을 만나러 간다 하면 그 동문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재학생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졸업한 기록이라던가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면서도 누가 데이트 비용을 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고 제가 돈이 없는 상태라서 좀 많이 미안했죠. 두 번째로 좋았던 건 유순한 인상이 아니거든요. 프리패스상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한없이 풀어지는 약간 고양이 같은 이미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 앞에서는 말도 진짜 많고 그거는 조금 사기당한 것 같긴 한데 남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거 끄면 클수록 아주 존맛탱입니다. 저는 오타쿠라 어쩔 수 없어요. 또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사친이 아예 없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일할 때나 연락하지 사적으로 연락을 아예 안 해요. 자기가 대학생일 때도 아예 여자랑 연락 자체를 안 했대요. 진짜 100점. 제가 20살 때는 친구가 많아야지 겪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전 남친이랑 사귈 때 이 문제로 진짜 개빡친 적 있단 말이에요. 성격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잘 맞고 저랑. 근데 오래된 여사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원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유사 연애 이런 관계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여사친 집에 같이 놀러 가자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래 알겠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저보다 3살 정도 많은 언니였거든요.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방금 너 기다리는데 어떤 외국인이 나 번따하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남의 집에 방문을 한 거니까 곱돌이탕을 사서 왔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몇 살이시냐 아니면은 뭐 어떤 일 하시냐 이게 티키타카가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예의상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색하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 언니도 사귀는 남친이 있었어요. 한두 달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만났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원래 자기의 남친 후보 중에 8번째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아온 남자가 8명이라는 게 아니고 동시에 8명이랑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이어질 수가 없겠구나. 친구가 될 수가 없겠다 아예. 근데 그래도 솔직히 뭐 친구 안 하면 되지 큰일은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개빡친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다 먹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틀더니 야 땡땡땡 이리 와서 이것 좀 치워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야 똑바로 들어. 제 남친을 부려먹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남친이 좀 머저리 같고 여친 앞에서 다른 여자 수발을 왜 들고 있지? 그 언니가 그걸 왜 시키지도 있지만 그걸 따르는 전 남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빡쳐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 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니까 참았어요. 그 식탁이 끼끼끼거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아 고쳐줘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집 오는 길에 그 살림살이를 오빠가 왜 챙겨주냐. 또 남친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묻어나고 꼬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건 맞거든요. 제일 처음에 언니랑 거리를 둬라. 언니 물건 고쳐주거나 가서 수발 들듯이 그렇게 치워주진 말아라. 그래 알겠다 해서 합의가 됐어요. 전 남친이랑 밤에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밤 11시쯤이었어요.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1시에 기분이 갑자기 확 안 좋아졌는데 당황하면서 얘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지? 이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원래 전화 자체를 안 한대요. 제가 짜증나니까 받지 말라 부재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또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번이나 부재중으로 전화를 돌릴 수 없으니까 받았어요. 그치만 이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뭔 일이 있어서 급해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다. 전 남친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언니가 왜 전화했대? 아니 뭐 별 내용 없는데? 요즘 바쁘냐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니? 자기 전화를 안 받았다고 전화를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분명해진 거예요. 마음이 없는 남자에게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전 남친이 별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로 정 떨어져서 전 남친이랑 헤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지금의 남친이 너무 좋아요. 물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빡쳤었기 때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가 본거를 시작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면서 찾고 있거든요. 다음 컨텐츠는 같이 집 꾸미기 하는 영상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이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친구 한 명을 손절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또 썰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